사회적 진보를 위해 앞장서는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혜승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9시는 정법전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과 함께 하는데요. 이번 주부터 매주 고정으로 출연을 확정했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정, 확정. 진짜 웰컴입니다, 변호사님. 네네. 저희 이제 합류하시게 됐는데 소감 먼저 좀 여쭤도 될까요? 글쎄요, 지금 워낙 지금 상황이 네. 어렵고 그러니까 다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안녕하지는 않는데 의식적으로라도 안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마음이 그냥 가볍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희 이제 방에 오시는 분들도 사실은 서로 위로받고 서로 좀 마음을 달래고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치유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최용수님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응원을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요 질문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제였습니다. 12월 12일 야 6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일입니다.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바로 내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오후 5시 표결에 붙일 전망인데 이제 두 번째 탄핵안 소추가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어제 선출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아마도 탄핵을 반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한동훈 대표는 탄핵 찬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국민의힘에서는 표결 자체를 불참하는 것 사실상 여론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만약에 표결에 다들 참여를 한다면 탄핵은 진행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하던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야권이 6개 당이에요. 우리는 이제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 진보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소득당도 있고 우리나라의 사회민주당도 있습니다. 그 원내 의석을 가지고 있는 이 대표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난번에 탄핵 소추했을 때 제안자가 총 191명이었어요. 범야권이 192명인데 왜 191명이냐? 국회의장은 무소속인데 국회의장이 제안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191명이 제안을 했었는데 사실 저는 지난주는 그 의결이 네. 통과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 통과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느냐?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6당이 너무 급하게 탄핵소추를 의결했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제안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탄핵소추 제안한 시간이 12월 4일 14시 43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해제한 시간이 그 같은 날 12월 4일 오전 한 3시 26분에 계엄 해제한다라고 한 걸 녹화를 갖다가 했고 네. 4시 26분에 방송이 됐으니까 저희 같은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 계엄이 4시 26분 정도에 해제가 된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10시간 만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하는 그런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국회의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급하게 그다음에 또 그런 면이 있으니까 졸속이 아니냐. 좀 정신을 차리고 뭘 해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도 네.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탄핵 소추하는 그러한 모습도 별로 아주 별로가 아니라 아주 그건 말도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그거 믿고 너무 급하게 치고 나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 토요일에 이게 통과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제 예상대로 지난주에는 그 195명이 참석을 해서 195명이니까 표결 불성립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200명이 찬성한 건 고사하고 200명이 투표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표결 불성립이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투표에 참석한 그 국민의힘 의원 중에 네. 김상욱 의원 있었잖아요. 네. 김상욱 의원은 나중에 본인은 반대했다, 반대표 던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확인이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투표가 성립이 돼야 그리고 난 다음에 투표함을 개봉해서 찬성 몇 표, 반대 몇 표 이게 되는 건데 아예 표결 자체가
불성립됐기 때문에 네. 투표함이 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이 지나간 거예요. 그랬죠. 일주일이 지나갔는데 네. 이제 오늘 그 오후에 탄핵안을 보고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법에 따르면은 탄핵안을 보고한 다음에 그 즉시 의결할 수 있도록 표결에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24시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숙려 기간. 그래도 네. 탄핵안을 국회의원들이 각자가 헌법기관이라면서요. 그 헌법기관들이 각자 읽어보고 아 나는 이 탄핵안에 대해서 찬성한다. 나는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생각을 가다듬을 시간을 최소한 24시간은 가져야 된다. 그 이야기인 거고. 그래서 내일 오후 5시에 표결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오늘 몇 시에 뭐 보고가 될지 모르겠는데 뭐 오늘 오후 뭐 한 2시나 3시나 이 정도의 보고가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4시간이 지난 그 이후에 뭐 5시면은 아마 이제 표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72시간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자동적으로 그 무산이 되는 거고 그런데 절차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될 텐데 네. 지난 일주일 동안에 변수가 너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랬죠. 특히 이제 어제 대통령 담화문 제가 듣지는 못했고,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프린트물 쭉 나온 거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꼼꼼히 읽어가면서 줄쳐가면서 읽어가면서 그냥 나름대로 노트 정리도 하고 그랬는데 어제 대통령 담화문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변호사님은 어떠셨어요? 그 담화문을 그러니까 어쨌든 읽어봤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것을 읽고 변호사님의 마음과 이제 느낌은 어떠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결국은 대통령은 싸우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저항하겠다는 이야기고요. 네. 그런데 싸움의 장은 어디냐? 뭐 이렇게 그 국회도 아니고요. 거리도 아니고요. 대통령이 싸워야 할 그 전장은 전쟁터는 어디냐? 헌법재판소거든요. 1차적으로는 헌법재판소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는 아마 이제 검찰이나 네. 수사기관이 될 텐데 제일 급한 거는 이제 헌법재판소인데 지금 그 담화문 제가 쭉 읽어봤더니 네. 나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헌법재판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될 때 이러이러한 점을 강조해가지고 이야기할 것이다. 내 주장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그냥 읽었고요. 뭐 거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의자의 진술서 같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마찬가지죠. 뭐 탄핵 심판을 당할 사람의 그 이야기다. 이렇게 그다음에 결국은 그 국민의힘의 당론은 네. 당연히 탄핵 반대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 국회의원이 108명이 있지만 108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8명 또는 9명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탈표라고 얘기하는 네네. 그 8표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요번에 새로 원내대표가 된 권성동 권성동 원내대표가 단도리를 잘해가지고 100명으로부터 그 탄핵 반대 당론을 우리는 고수하겠습니다. 이런 그 언약을 받아도 8표만 이탈을 하면 그러면은 그 당론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네. 일반적인 경우에는 당론이라고 하면 뭐 최소한 과반수 이상이 뭐 따르고 그러면 거기에 그 당론에 힘이 실리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네. 이 케이스는 이 탄핵이라고 한 케이스는 너무너무 지금 독특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8표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가 왜 그러냐면 그 원내대표는 그 당론은 네. 지금까지는 반대예요. 그런데 당 대표는 지금까지는 한동훈 대표인데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당론에 반대한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여당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대표가 당론을 반대하고 원내대표가 당대표를 반대하고 네. 그다음에 당대표가 대통령하고 척을 지고 대통령이 당대표를 갖다가 우습게 보고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에 이런 그 정당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 표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이제 네네. 분당을 시사하는 포인트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두가 다 들어가게는 하고 그리고 표결에 붙여졌을 때 이게 이탈표가 생기는 것과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에는 정말 분당까지 가는 게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분당은 안 될 거예요. 분당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네. 첫 번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심판하고 그럴 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정당이 뭐 무슨 당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한나라당이었나 무슨 미래통합당이었나 뭐 기억도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당시 정부 여당이 짝 쪼개져 가지고 그 당은 이름이 기억이 나죠. 바른미래당 네. 만들었는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참담했죠. 처참했잖아요. 네, 참담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하면 지난번 그 탄핵 같은 것들이 다시 다시 이런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네. 정부 여당 대통령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었어야 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많은 국민들이 여당을 지지하든 아니든 그다음에 야당을 지지하든 아니든 똑같이 참담한 생각은 할 것이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분당이 안 되는 이유를 저는 그냥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경험이 있다. 너무너무 쓰라린 경험이 있다. 트라우마가 그런데 있다. 그 트라우마에도 불구하고 또 나갈 사람이 있겠는가? 두 번째는요. 네. 국민의힘에 돈이 너무 많아요. 어. 제가 그 조사를 했었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죄 유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434억 7천만 원을 토해내야 돼요. 그런데 434억 7천만 원 무지무지하게 큰 돈이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걸 과연 민주당이 낼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당사를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 오지랖도 넓게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네. 민주당 재산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0억이 넘어요. 그 다음에 1,000억은 당연히 넘을 거예요. 야. 그거 축소하고 축소해서 뭐 몇백억이다 그렇게 이야기 나왔는데 네.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재산만 400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네. 와, 현금성 재산만 400억이 넘는다. 와. 당사 빼고. 당사 빼고. 당사가 연 면적이 2,000평인가 그 정도 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그 땅만 해도 한 300평 가까이 되거든요. 여의도 땅 한 평이 얼마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평당 뭐 1억만 잡아도 300억이잖아요. 거기에다가 10층인가 뭐 어쨌든 그런 빌딩인데 그 당사만 해도 그게 얼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사를 팔지 않아도 될 만큼 지금 현금성 자산도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의힘도 돈이 많아요. 아, 그래요. 국민의힘은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국민의힘은 제가 저 선관위에 그게 다 나와 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저 노트에다 적어놨는데 그거를 지금 가져오진 않았어요. 제 기억에 민주당 재산은 900 몇십억이었고 국민의힘은 1,000억이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그 돈을 내가 쓸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나갈 국회의원들이 있을까? 저는 일단 그 두 가지만으로도 지금 아무리 서로 이렇게 막 앙숙이고 뭐 째려보고 막 그래도 네. 그러니까 뭐랑 똑같냐면요. 그 부부가 재벌인데 네. 근데 이혼하면은 그 재산이 축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나 저 여자 싫어 아니면 나 저 남자랑 도저히 못 살겠어 하지만 돈 보고 그냥 살자 이런 것과 똑같은 거 아닌가. 그 다음에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추가적으로 보면 국면이 전환이 될 수 있잖아요. 국면 전환. 그러니까 민심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컨대 극단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이 된다. 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그 후폭풍이 있을 겁니다. 그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돼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이었나, 열린민주당이었나, 뭐 어쨌든 하도 당 이름이 당 이름이 하도 바뀌어가지고. 뭐 그때 그냥 친노에서는 막 울부짖으면서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는데 그 탄핵이 기각이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삼보일배 했었잖아요. 네. 누가? 추미애 의원이. 저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한복 같은 거 개량 한복 입고 그렇게 삼보일배를 갖다가 하면서 이렇게 그랬던 모습.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직후에 행해진 총선에서 국회의원 배지 이렇게 막 주순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탄돌이라고 그랬는데 네. 그 탄돌이들이 지금 4선 5선 막 중진돼 가지고 아, 그러네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네. 자신이 이제 헌법재판관들 잘 설득해 가지고 과반수도 필요 없어요. 헌법재판관 4명의 마음만 얻으면 5명은 이거 그 탄핵 인용이다라고 해도 4명만 이 탄핵 기각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살아날 수 있을 건데 그러니까 그 전장터로 윤석열 대통령은 달려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 완전히 또 국면이 바뀔 거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탄핵 심판 절차에서 뭐 이런저런 뭐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이 시시콜콜 다 드러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대통령이 탄핵되는 순간 모든 끈이 다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아마 이제 검찰
제가 봤을 때 검찰 수사도 굉장히 가혹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사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뭐 검찰, 경찰, 공수처까지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누가 먼저 대통령 목을 치겠느냐의 경쟁이 붙어 있다. 그러니까 수사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지금도. 네네.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 직에서 그 떨어지게 되면 네. 그러면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공격은 어마어마하게 되지 지금보다 않겠습니까? 더. 네.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 가슴도 이제 막 처참하게 찢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모든 일에는요. 그 손해를 보는 사람이 그 대부분인 경우에도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때 예컨대 그 뭐 국민의힘이 막 와장창 망가지고 막 사람들이 처참하게 되더라도 그때 국민의힘 당권 가지고 있으면요. 네. 1,000억 재산 가지고 있는 뭐 그러한 그 사장님하고 뭐가 다를 것인가.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정치인이 아니라서 그런 건 잘 모르는데 네. 정치하고 특히 뭐 이제 중진 의원이고 정치 오래 하셨던 분들 뭐 그런 분들은 사실은 오히려 그 제밥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혹시 있는 거 아닌가? 전 여러 가지 지금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로 정답이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그런데 사실은 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뭐 제밥에도 관심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근데 사실 저는 제밥에도 관심이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 지점인데 어쨌든 뭐 최고위원 사태가 지금 거론되면서 한동훈 축출에 대한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윤 대통령의 지금 계엄 선포 이후에 대통령 탄핵까지 간 이 상황에서도 소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친윤이 원내대표의 친윤의 좌장격인 우리 권성동 의원을 지금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내대표와 지금 당대표 그러니까 친한과 친윤 의 갈등, 개파 갈등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일단 요 질문부터 드릴게요. 탄핵이 가결되면 탄핵에 찬성을 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는 사퇴해야 된다라는 지금 명분으로 지금 사퇴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퇴 명분이 되나요? 어때요? 사퇴 명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아, 그다음에 명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의 그 의지가 중요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왜 네. 그러냐면 한동훈 대표는 지금 탄핵에 찬성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탄핵이 되면 한동훈 대표가 원하고 생각했던 대로 뭐 원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럴 줄 알고 그게 차라리 그 솔루션이 된다.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왜 내가 사퇴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오히려 어제 그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지만 권성동 의원은 그 어떤 그 입장입니까? 그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당론도 탄핵에 반대하는 거고. 그러면 원내대표가 됐다라고 하면 당론대로 그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거를 만들어낸 그런 정세를 만들어내는 역할이 그게 리더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네.